리플 스테이블 코인 경쟁에 받으러 들어간다. 리플 LUSD 요거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의 디지털 달러로 뭐 대신 쓰인다. 이런 얘기들 분명히 돌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USDT,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랑 경쟁하게 될 겁니다.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 11월달 소기업 낙관지수 101.7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1월달 기업 낙관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일단은 지금 뭐 미국의 경제지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깨질 거 단 한 개도 없고 오늘 발표될 건데 요거 하나 이따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살짝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트럼프 연준 의장 해고 계획 없다. 바이든 수사지지 않을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다뤘던 건데 이미 연준도 지금 트럼프 쪽에 붙어 먹었다. 트럼프 당선 확정된 이후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내리면서 얘기했던 거 들으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뉘앙스가 미국의 경제는 너무 좋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뒤에서 끌려가가지고 서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중국 지도부 내년에도 내수 살리기 14년 만에 통화정책 완화. 지금 중국에서 이제 내수 시장 부양을 위해서 돈을 찍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 이제 중앙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제 재정 정책을 언급을 했어요. 돈 찍겠다고 내년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내년 3월까지입니다. 내년 3월 달에 중국의 양회 있죠? 1년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 이때까지 중국이 얼마나 돈을 찍을지, 부양 정책을 펼칠지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얘기 나온 뒤에 홍콩 항생지수가 3% 가까이 폭등을 했고, 뭐 알리바바라던가 JT닷컴이라던가 중국의 이제 기술주들 얘네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중국의 돈 풀기 부양 정책 요거는 내년 3월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중국이 만약 돈을 푼다 그러면 우리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 뭐 팬데믹 이후에도 그렇고 중국이 돈을 찍겠다, 부양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요게 직접적으로 진짜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하겠다 얘기를 한 거는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면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2007 리먼 사태 터지고 글로벌 경기 대공황이 펼쳐졌죠. 그때 중국이 야 안 되겠다. 우리 돈 찍을게요. 그때 말씀했던 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얘기를 했었어요. 11월 5일 날 얘기를 하고 3일 뒤 11월 8일 날 뒤집어지게 돈을 찍었고 중국 증시가 미친 듯이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내년 3월까지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를 얼마나 올리는지 이것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중국이 돈 푼다 그러면 우리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간접적인 수혜를 보게 될 거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시리아 함대 파괴 반군의 아사드와 달라야 경고. 일단은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시리아 이거 내전해가지고 개입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요게 지금 시리아 반군이 수도를 점령해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우리 한국도 지금 비상계엄령 이후에 막 정권이 바뀔랑 말랑하고 탄핵이 어떻게 되면 일주일마다 한 해 많이 뭐 가결되니 부결되니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정권이 흔들리죠. 일본 이시바 총리도 지금 힘들립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들죠. 시리아는 아예 지금 정권이 갈렸어요. 반군이 수도를 점령해버려가지고 요것 때문에 유가가 소폭 상승하기는 했는데 요게 지정학적 위기로 막 발발된다? 우리 미국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 정도까지 확장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개입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우리 지정학적 위기로 발발된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한국처럼 위험하구나. 시리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이틀 연속 상승해서 2440선 회복. 코스닥 2.17% 상승. 제가 저번 주말에 어떤 얘기 드렸었죠? 방송하면서. 월요일날 국내 증시 장이 열리면요. 떨어지겠지만 이거 말아 올릴 겁니다. 회복할 겁니다. 기억나세요? 주말 방송 보셨던 분들, 특별 방송?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역시 한국이다. 그럼 그렇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그렇지가 아니에요.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었죠. 국내 주식 월요일날 장 열리면 쭉 빠질 겁니다. 대신 말아 올릴 거예요. 근데 말아 올리는 주체가 누구다? 한국 정부가 말아 올릴 겁니다. 지금 한국 부총재 말씀하시죠? 경제부 비정례 RP 매입할 거고요. 국고채 단순 매입할 겁니다. 통한증권 매입할 거예요. 코인우씨는 요거 세 가지 이게 뭔가요?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요게 언제 쓰이는 거냐면 1997년도 IMF 외환금융위기 때 있죠? 나라가 힘들 때. 그때 그냥 양적 완화 유동성 매입 요거 그냥 그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힘들어지게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주식 띄워줄게요. 주식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카카오, 뭐 SK하이닉스 알겠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저번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주식 떨어졌다가 반등하겠죠. 왜? 정부가 막아줄 거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국 국내 증시의 힘든 것들, 아픔들, 리스크들 이거를 할부로 정부가 막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월급날 전에 막 명품백도 사고 싶고 막 자동차, 전자제품 사고 싶어. 카드로 돌려막기에 할부로. 처음 살 때는 막 2년, 3년 할부로 막으니까 좋지. 근데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났을 때는 통장의 잔고가 어때요? 바닥이 나 있죠? 똑같습니다. 국내 증시 당분간은 올라갈 겁니다. 상승할 거예요? 막을 거예요? 15일, 뭐 30일 막겠죠.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한번 봅시다. 30일 뒤에 정부가 갈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할부로 지금까지 위험했던 것들, 막았던 것들 땅 터지겠죠. 이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이 왜 안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틀어 막고 있어요. 막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이게 30일 안으로 우리 한국 정부의 경제 얘기 제외하고 정치적으로 조금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수장이 갈리던 아니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탄핵이 되든 간에 정치적으로 좀 안정화를 해야 그래야 뭐 이런 미국도 그렇고 다른 글로벌 국가들이랑 이제 이런 정부 부서들도 그렇고 무역도 하고 회의를 하지.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뭐를 원하는지 내가 뭐를 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아부를 떨어야 되는지 그거 머리 싸매고 뭐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네끼리 싸우고 있어. 이런 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다 떠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좀 내분들이 이게 조금 안정화가 돼야 우리 한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일단은 마음 좀 놓고 기다려 봅시다. 내년 부동산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조만간 한번 특강을 하나 잡아서 말씀해 드려 볼게요. 앞으로 25, 26, 27, 28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특강 하나 잡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코인가세 2년 유예 확정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2년 유예 확정 걱정하지 말라 말씀드렸죠. 코인가세 언제 되나요? 이번에 뭐 탄핵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나요? 제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자. 주식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제가 수개월 전부터 상반기부터 12월 중순 말까지 보셔야 됩니다. 유예될 겁니다. 그대로 들어가죠? 답니다. 요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자, 구글 양자 컴퓨터 가상 암호화폐 해독 가능. 이것도 지겨워. 구글에서 얘기했다고 비트코인 해독되는데 어떡하나요 코인이. 요것도 수년 동안 얘기했었죠. 머리가 아픕니다. 아, 양자 컴퓨터가 나와요. 암호화폐 뭐 해독이 된대 끝난대. 오케이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기존에 있는 그냥 실물 계좌 은행들 계좌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은행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세요? 다 뚫려요. 끝나요, 여러분. 비트코인만 해독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은행들 다 뚫린다고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전 수혜를 볼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금융 전산망들 얘네들 블록체인 비트코인 얘네들보다 더 보안성이 뛰어나요? 아닐걸요. 오히려 저는 요거 양자 컴퓨터가 가상화폐 암호 해독 가능하다.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더 빛을 발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물 자산 시장들 뭐 부동산 뭐 미술품들 얘네들 다 지금 어디에 앉히려고 해요? RWA 시장, 블록체인 시장에 앉히려고 하죠. 쉽게 거래를 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이유도 있지만 어떻게 한다? 보안성도 있죠.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정규 방송에서 어떤 얘기 들었냐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갖고 있는 건물, 부동산, 주식, 뭐 코인, 그리고 미술품들 이런 것들 다 코인으로 거래하게끔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개장 시간 있고 개장 마감 시간이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 거래하는 거 24시간 동안 될 거예요. 2, 3년 전에 다 얘기 들었던 것들이에요. 그때 제가 얘기 들었을 때 댓글로 뭐라는 줄 아세요?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야 미친놈 소리가 아니죠. 경제방송 틀면은 경제학자분들 뭐 전문가분들 여의도 증권가 계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면서 설명하죠. 응? 우리 다 2, 3년 전에 했다고. 그 얘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얘기하죠. 가상화폐 양자 컴퓨터 개발된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치 더 올라갑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걱정할 거 없다는 거. 홀드 월렛 수혜. 아 또 디센트 월렛 또 이렇게 이어지나? 자, 올해 경제 성적표 영국 31위, 독일 23위, 스페인 1위, 한국 좋지 않죠. 근데 유럽에서 스페인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아일랜드, 덴마크, 독일 23위, 프랑스가 순위권에 없다는 얘기는 유럽의 경제는 지금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내년도 우리 거시경제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유럽 경제의 위기 있습니다. 자, 미국 경제 생각보다 너무 좋아. 금리 인하 신중론 펼친 파월 누구 좋다? 트럼프 좋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선박을 비유로 설명해 좀. 야, 그것까지도 기억하셔? 전기차 보조금 싹 없애자. 시장 독식 노리는 머스크. 아주 잘 나가죠. 칼을 휘두르면 휘청거 됩니다. 보조금 없애주세요. 요거 딱 뜨자마자
야, 전기차 테슬라 포함해서 전기차 안 좋겠네? 아니죠. 테슬라는 좋죠. 승자 독식 구조를 원하는 거죠. 나만 살아남을 거다. 미중 기술 전쟁 격화,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와 희귀금속 수출 금지 파장. 엔비디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대규모 이런 전쟁들, 싸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5년도부터 시작이 된다. 그럼 그로 인해서 어떤 섹터에 자금이 몰릴 건지, 우리가 어떤 주식을 담아야 될지, 어디로 자금이 몰리고 한 수, 두 수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셔야겠죠. 부탄 정부 7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이체했다. 줄매도 이어질까? 700억 부탄 정부가 던진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떨어진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700억 정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있다. ETF 하루에 뭐 몇 억 달러씩 들어오는데 700억 정도야. 체인링, 코인베이스 토크나 플랫폼과 협업.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체인링크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변함없습니다. 체인링크 저는 살아남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체인링크 개인적으로 좋게 본다는 거. 자, 골드만삭스 CEO 디지털 투자 적극 장려. 회사도 비트코인 1조 원 이상 보유.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네요. CEO가 미국 월가의 IB 투자은행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뜻은 앞으로 미국 월가 헤지펀드들 기관들 동요되겠구나. 움직일 수 있겠구나. 긍정적인 기사죠. 리플 스테이블코인 경쟁의 바다로 들어간다. 리플 LUSD 요거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또 감길까봐 걱정이에요. 막 리플 종교 그런 방송들 뭐 그런 단체들 있잖아. RLUSD 이게 미국의 디지털 달러로 뭐 대신 쓰인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돌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USDT,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랑 경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할지 성공 못할지는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특색이 있거나 매력이 뭐 장단점이 있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켜보자. 그래도 리플은 저는 그래도 1세대 코인 중에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로 비즈니스가 있는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번 응원 한번 해보자. RLUSD. 자, 시장 조성자 없는 국내 코인 시장. 무브먼트 사태로 본 유동성 리스크. 얼마 전에 무브, 업비트 뭐 상장됐는데 가격은 0원으로 떠 있고 며칠 동안. 무슨 뜻일까요? 지금 무브먼트 사태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비상계엄령 때 있죠? 비상계엄령 딱 터지고 나서 우리 국내 코인 시장 막 미친 듯이 폭락했죠? 30%, 40%, 50% 폭락했습니다. 이게 뭐 중국에 있는 VC들 글로벌 헤지펀드들 얘네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이탈하려고 자금을 빼려고 한 것도 있었지만 1차원적으로 그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국내 거래소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죠. 바이낸스나 OKX나 전 세계 해외 거래소 얘네들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죠. 유동성을 대줄 수 있는 이런 국내 거래소 이런 구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령 터졌을 때도 국내 거래소 코인 가격들만 폭락을 했죠. 그럼 이게 1차적으로 뭐 비상계엄령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 다 떠나서 국내 거래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기업도 그렇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국내 거래소에 문제점이 많다. 우리 기업이라고 마켓 메이킹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요거 주식시장에서 합법이에요. 정해진 법 안에서만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유동성 공급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근데 이건 국내 시장에는 다 무조건 금지고 제도 안에서 놀 수 있게끔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가 지금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놓고 세금을 걷니 안 걷니 법이나 주고 있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주총 비트코인 보유 제한 부결 안정적인 투자 우선. 저희 하우스가 예상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비트코인 ETF 투자 못할 겁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안정적인 투자가 우선이어서 진짜 그럴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얘네들 대주주가 뱅가드 걔네죠? 뱅가드가 누구예요? 블랙록이랑 ETF 상품 1등, 2등 옥신각신 다투는 애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는 건 블랙록과 사준다면 그만큼 ETF 시장에서 1등, 2등 격차가 벌어지겠죠? 당연히 지금은 안 되죠. 안정적인 투자가 우선이니까. 요거는 안 된다는 거.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담을 거라고 봅니다. 얘네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도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죠. 담았다 안 담았다 부결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의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비트코인을 살지 안 살지. 이것만 터져도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아마존 제2의 미국의 그 대기업들 얘네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망설이고 회의하는 거예요. 요거 기사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장에는 고무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9천만 달러가 들어왔네요. 9일 동안. 이더리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쭉 들어오는 거. 지금 거진 11월 22일부터 20일 넘게 계속해서 유입 아니면 유출 없습니다. 이더리움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간다는 거.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12월 11일 날 미국 CPI 오늘 발표되죠. 아마 예상치대로 나오거나 살짝 높을 수 있습니다. CPI는 12월 그리고 내년 1분기도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미국의 소비 좋잖아. 연말에 뭐 박싱데이, 크리스마스, 뭐 그리고 광군제, 글로벌 국가들이 소비를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4분기에 당연히 물가가 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물가가 튀었다? 그럼 시장에 영향 안 줍니다. 렌트비 조금 꺾일 가능성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떨어졌다. 그럼 시장에 크게 영향 안 줄 거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질 거라 보진 않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살짝 상회하는 수치 발표될 가능성 높다는 거. 그리고 4분기 지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저효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4분기 때 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그럼 지금 우리가 발표하는 게 이제 1년 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살짝 낮을 거다.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12일날 발표되고요. 12일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됩니다. 소매 판매 발표되는데 이거 좋게 나올 걸로 봅니다. 미국 소비 좋으니까. 연준 금리 결정이 있죠? 아마 25bp 내리지 않을까. 금리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다뤄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까지는 괜찮겠지만 한국 비청거린다는 거. 국내 총생산 GDP 좋게 나올 가능성 높고 PCE 지표 괜찮게 나올 겁니다. 신규 주택 판매까지 발표되면 12월 달은 끝이죠. 미국 3년물 국채 경매 긍정적으로 종료가 됐어요. 아마 오늘 10년물 국채 있을 겁니다. 그거 중요하다는 거. 2.7 예상대로 나왔네요. 요러면은 시장 갑니다. 시장 가는 거고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근원 CPI. 근원 CPI가 얼마나 됐는지. 자, 근원 CPI도 한번 볼게요. 헤드라인 CPI는 중요하지 않지. 근원 CPI도 예상치 부합했네요. 자, 3.3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롱입니다. 가요, 시장은. 상승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물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한번 볼까요? 상승 나오고 있나? 안 봐도 비디오지. 커서가 어디 갔어? 상승 나오고 있죠? 롱입니다. 근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뭐 롱 나온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떻고 저렇고 크게 의미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똑같이 나오던가 살짝 상회한다 말씀드렸었는데 예상치대로 나왔다. 괜찮다.